안녕하세요. 한올국어학원 김소희 원장이에요.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에 예비고 설명회를 했었어요. 예비고 설명회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학생들도 와서 듣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를 해서 링크를 드린다고 했는데 녹화가 잘 됐는데 음성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설명회 때 설명해드린 내용들 최대한 충실하게 많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학원을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다시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또 상담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예비고 친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하나를 꼽자면 항상 똑같거든요. 어느 고등학교 진학해야 될지, 어느 고등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크시기 때문에 저희 학원 설명회뿐 아니라 다른 학원들 설명회도 주제가 거의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저희는 국어 학원이니까 국어가 어떤 건지, 고등학교 국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더불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설명의 내용은 여기 컨텐츠 저희 이번에 수능 본 친구들부터가 이제 바뀐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부터 우리 아이들 2027년 입시를 치르게 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어떤 전형으로 대입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고입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근 고등학교들 국어 문제 특성, 그리고 한올국어학원 예비고1 프로그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대입은 수시 아니면 정시거든요. 수시 아니면 정시고 수시는 붙으면 정시를 지원을 못해요. 수시는 학생마다 6개의 카드가 주어지고요. 6개를 다 쓸 수 있어요. 뭘 쓸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고 어느 대학으로 쓸지도 정하는 거고, 그리고 수시를 하지 않는 친구나 수시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정시를 쓸 수 있는데 정시는 가나 다 군에서 각각 하나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그 수시 6장을 다 써요. 근데 보통 수시를 쓴다 하면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 여기를 붙으면 내가 정시를 안 해도 되겠다, 후회가 없을 만한 대학을 보통 수시를 쓰는 거고, 그리고 정시는 수시보다 왠지 수능을 잘 볼 것 같다, 내가 내신보다는 수능이 더 자신 있어, 논술 전형이나 이런 거보다 난 수능이 유리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보통 정시를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수시는 전국으로 따지면 79% 정도 선발을 하는 전형이에요. 정시는 21%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문제인 거거든요. 수도권의 상위 15개 대학, 인서울에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 위주로 본다면 수시가 약 60% 정도 돼요. 정시가 40% 정도.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는 서울에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수시를 더 조금 뽑는 거겠죠. 근데 60%라면 굉장히 큰 수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정시 전형인데, 수시 전형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10% 정도, 10% 정도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기타라고 써놓은 논술이랑 특기자 전형 같은 게 10% 정도를 차지해요. 실기 뭐 이렇게 잘한 학생 이런 것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10%는 학생부 성적이 위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부 성적 플러스 이제 학교장 추천, 그리고 출결이나 봉사활동 같은 게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출결이나 봉사활동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은 것이 갈리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1등급이거나 1등급에 가깝거나 1점 몇 등급 이런 친구들 위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특목 자사고에서는 가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특목 자사고에서 1등급 다 이렇게 받기가 좀 빡빡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전형을 볼 때 지방 학생들이나 일반고 학생들, 내신 성적이 1등급에 가까운 친구들이 유리하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거의 수능 최저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방 학생들은 사실상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내신이 전교 1등이어가지고 1점 몇, 뭐 1.0, 1.1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 최저에서 세계 합 5, 뭐 이런 거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짜 전교 1등인데도 3등급, 3등급,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1등급이 하나도 없는 성적을 수능에서 받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수능 최저 때문에도 그러니까 최상위 대학보다 지방 학생들은 조금 이제 뭐 한양대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면접이 있는 경우는 따로 준비를 해서 면접 전형에 응시를 또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이게 40% 정도 되니까 제일 비중이 높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교과 영역은 성적과 이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고2 때, 고3 때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가지고 지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수 과목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고 이수 과목이 만약에 내가 물리학과를 갈 거야. 그런데 물리 관련은 하나도 안 듣고 생물이나 뭐 이런 것만 들었다. 그러면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특이라는 거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교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과는 뭐 봉사활동이나 기타 등등 비교과에 대한 항목들도 뒤에 정리를 다시 해놨고요. 대학별 고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줄여서 학종이라고 불러요. 이제 정성평가 방식이라고 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은 평가 방식이 좀 달라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방식이라고 해서 써있는 글자들을 다 체크를 해서 그 글자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숫자뿐만이 아니라 숫자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래서 교과, 비교과 다 들어가고 진로 관련 고민을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했는지 노력은 어느 정도 했는지 학업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고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과 인성까지 다 평가하는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학생부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가 조금 더 유리한 편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그 입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40%의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서 20%가량을 특목 자사고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일반고가 가져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전형도 사실 교과가 그렇게 뭐 5등급, 6등급 나오는데 뭐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인서울 다 할 수 있냐? 그거는 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진학하는 여기 근처에 저희 학원 근처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선이 좀 괜찮은 학교까지를 진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3등급 초반이다 이러면 살짝 좀 아쉬운 위태위태한 그런 점수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리고 기타에 들어간 게 이제 논술 전형이 8, 9% 정도 돼요. 8, 9% 정도인데 논술만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논술 100%. 내신도 안 보고 수능 최저도 없어. 그럼 왠지 안 좋은 학교일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대도 논술 100이에요. 그리고 고대가 원래 논술이 없어졌었는데 부활했어요. 고대는 논술 100이고 학생부가 안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은 안 들어가는데 그 대신에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논술 전형도 논술 100이 들어가는 학교, 뭐 수능 최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그리고 학교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 안 들어가는 학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작전상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이게 성적이나 이런 걸 기타 등등을 다 고려해서 논술을 쓸지 말지 어느 학교를 쓸지도 결정하면 될 거고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고민해도 되는 부분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시는 해서 이제
써 있는 부분인데요. 정시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수능이 제일 중요해요. 수능 점수를 물론 원점수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뭐 이러지만 어쨌거나 수능을 잘 볼수록 유리한 게 정시고요. 정시에서도 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서울대 등의 일부 대학, 일부 학과에서 일부 조금 이제 뭔가 내신을 반영을 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 영향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고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해요. 서울대랑 지금은 고대 정도만 수능의 그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은 거의 그냥 수능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 수능 100%인데 의대랑 교대 같은 경우에 의대랑 교대는 면접을 또 실시하기도 하고요. 면접 준비를 따로 해야 됩니다. 정시에서도. 그리고 상위권의 대학의 이과 같은 경우엔 특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의 선택 과목에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건데 수능이 점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국어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가 원래 130 몇 점대였는데 올해 수능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140 몇 점, 뭐 147점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내리고 있고 한데 저희 학원의 고3들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난 날에 저희도 걱정했어요. 수능 시험 어렵다고 뭐 이러니까. 근데 100점 받았다고 전화 오고 한 개 틀렸다고 특히나 뭐 한 개 틀린 그 학생은 또 전체 수능 시험 모든 과목에서 전 과목에서 3개 틀렸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대 지원, 서울대 의대 합격선도 위에 상향하는 점수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사실 무시 못하는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제일 가기 편하고 준비하기 편한 건 내신이다. 지금은 내신에 올인하는 게 사실은 맞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수생이 물론 재수생이라고 수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재수생도 똑같이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다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재수생이 유독 이제 정시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긴 하죠. 그래도 재학생들도 정시로도 많이 가고 수시가 좀 더 또 이제 유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1학년 지나고 나서 정시를 뭐 할지 뭐 수시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할지는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되는 게 폐지됐다. 그 예전에 그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뭐 어디에서 뭔가를 써왔다. 그리고 뭐 그런 소논문 같은 거나 뭐 자소서를 어디서 써왔다. 아니면 뭐 대회를 뭐 어디서 했고 영재 교육을 뭐를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되고 다 폐지되고 그랬는데 자율 동아리나 뭐 봉사활동이나 개인 봉사활동, 수상 경력이나 독서활동 이런 게 이제 대입에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변화가 좀 생긴 것들이 있는데 자소서도 폐지가 됐죠. 한때 뭐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정성평가 항목이 대폭 축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가 원칙인 전형이에요. 그러면 정성평가 항목이 축소됐지만 어떤 게 살아남았다. 그럼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 비중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거 관련 내용도 자세히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2023년 입시까지 했는데 이게 작년, 올해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올해 입학한 학생들까지가 2023년 입시까지인 거고 지금 현재 고3 2024년부터 2027년 지금 우리 이제 입학할 친구들, 우리 중3 친구들 입시까지가 이렇게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국영수 그런 교과 내용이에요. 이게 과목당 500자 똑같이 남아있죠. 근데 다만 영재나 발명 교육이 대입에 미반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세특이라고 불러요. 각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수업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지, 학생이 수업 준비 얼마나 잘해왔는지, 그리고 수업에서의 태도와 뭐 수업의 참여도와 그리고 성취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리고 뭘 배웠는지도 이렇게 써주시는 건데 아무래도 제 경험상 1등급이다. 그 교과에서 되게 성적이 좀 좋다. 이런 학생들은
내용이 좀 잘 꾸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한다, 성실하다 이런 정도인데, 그 열심히 성실 이런 추상적인 어휘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1등급이 아니다. 2등급, 3등급이다. 물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써주시는 그런 천사 같은 선생님이 계시기는 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2등급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챙겨야 돼요. 이걸 어떻게 챙기냐. 국어 세특이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돌다리를 배웠어. 돌다리 소설을 배웠는데 거기 보니까 의사가 주인공이야. 근데 내가 마침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보고서를 써서 내셔야 돼요.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과 뭐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 돌다리라는 소설을 배우고 나서 내가 어떤 책을 읽거나 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해보았다 하고 보고서를 써서 담당 교과 선생님께 드리면 그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세특에. 근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점수도 딱히 좋지 않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에 맞게 각 교과에 연결된 활동을 통해서 세특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근데 3학년 돼가지고 1학년 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2학년 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늦고요. 지금 우리가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부터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하나하나 내가 진로 챙겨가지고 진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챙겨 놓으면 나중에 3학년 때 돼서 입시를 치르게 될 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건 중학교 생기부에서도 있어요. 물론 교과 활동에 대한 것도 중학교 생기부에도 있고요.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연간 500자 또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거 담임 선생님이 써주실 때 사실 비슷해요. 담임 선생님들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학생의 진로에 따라 딱딱 맞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반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게 되어 있거나 안 좋은 단어들이 써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도 제가 장래 희망이나 진로 방향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뭔가를 보고서를 낸다거나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한 어필을 좀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고 좋아질 수 있겠죠. 나중에 학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동아리 활동은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율 동아리가 안 된다는 건 정규 동아리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동아리라는 건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만약에 수의학과 가고 싶어. 근데 수의학 관련 동아리가 우리 학교엔 없네. 근데 내가 그냥 만들어야지 했던 게 옛날엔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없으면 물론 댄스 스포츠 동아리라도 뭔가를 해서 내가 다면적으로 뭔가 융합적인 기초 소양을 쌓았다 이걸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웬만하면 있는 학교, 내가 진로하고 내 전공이랑 연계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있는 학교로 가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이건 학교 선택할 때도 있는지 없는지 좀 봐두는 게 좋고요. 활동이 많은 것보다 질적으로 괜찮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적으로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특기사항 미기재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이렇게 써있죠. 근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괄호 안에 보시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된다 이렇게 써있죠. 제가 이거 자꾸 이렇게 밑에를 보는데 이게 꺼져가지고 초록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꺼져가지고 제가 녹음이 안 됐던 거라서 가끔씩 의식적으로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거슬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배가 많이 나온 상태예요. 제가 사실 지금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어서 우리 쌍둥이들이 이 입시 설명의 내용을 보면서 입시 공부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2번씩이나 들어서. 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깔끔하게 좀 끝낼 수 있게 제가 좀 힘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된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식 봉사활동,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봉사활동은
그대로 들어가 이 얘기예요. 근데 학교에서 대입에서 학종 그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중요하게 보는 게 또 인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성을 어필할 수 있는 거 크게 없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말들 빼고는. 그럴 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학교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활동,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뭘 했는지, 우리 학교에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학교에 열려있는 봉사활동이 뭐뭐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활동도 연간 700자 그대로 들어가죠. 진로 활동이라고 하면 뭐 진로 검사 받고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활동을 진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근데 그게 그렇게 700자나 쓸 수 있게 뭐가 되어 있을까요? 이건 학생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발굴을 하셔서 내 진로에 맞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통은 뭐 인터넷 검색했다 이런 말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책을 찾아보시거나 논문을 보거나, 뭐 논문에서 무슨 논문을 스스로 찾아 읽고 내 진로에 맞는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들 궁금하시면 이거 담임 선생님께 한 번씩 상담 받아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스스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꼭 잊지 말고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상 경력이랑 독서 활동은 이제 대입에 미반영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도서명과 저자를 기재했던 이 독서 활동을 책은 하나도 안 읽어도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책을 읽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세특에 낼 만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행특에 녹여가지고 써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진로 활동에도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한 거를 넣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교내 대회 이제 수상을 학기당 한 건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 안 하잖아요. 하지만 교내 대회는 여전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교내 대회에서 아이 진로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전공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거, 예를 들면 과학의 날 독후감 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의 날 독후감 행사에 참여해서 내가 흥미있어 하는 어떤 분야의 과학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해서 수상을 했다, 이런 내역은 과학 선생님 혹은 담임 선생님께서 또 써주실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성과를 냈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면 더욱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재료로 또 학종에서 쓰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항목들, 못 쓰게 되고 폐지되고 축소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항목들에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런 들어가 있는 생기부의 내용들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근데 구체적이라면 진짜 뭔가를 했어야 되지, 이걸 안 한 거 가지고 써주려면 그냥 열심히 했다, 성실했다 이런 말밖에 못 쓰게 되니까 이거 주의해서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재수하면 바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재수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 공통 과목에다가 선택 과목이 있는 수능 체제거든요. 수능 시험 일단 바뀌어요. 그래서 국어가 다 공통이 돼요. 지금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독서하고 문학하고 같이, 이건 공통이고요. 선택 과목 하나만 보면 됐는데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되면 다 봐야 해요. 공부량이 아무래도 국어는 좀 늘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다 공통으로 바뀌죠. 그래도 이게 되게 많이 크게 바뀌는 거거든요.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다 공통으로 바뀌어요. 선택 과목들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학생들에게 학생마다 다를 수 있어요. 유리해질 수도 있고 특정 학생들에게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라 물론 모르지만 이거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수하지 말고 한 번에 가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또 재수하면 바뀔 거. 내신 성적 산출 방식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4%, 7% 이렇게. 근데 이게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이런 석차 5등급 체제로 바뀌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몰라요. 아직. 그리고 중2부터, 지금 중2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입학할 친구들 말고 그 다음 해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라고 예고가 돼 있는데, 물론 이것도 유예될 수도 있어요. 한 해 미뤄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모르지만,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강화, 이거는 전 과목에서 다 이렇게 된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릅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불확실한 속에 본인을 던져놓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 아닐까요? 한 번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재수 안 하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선택의 순간. 이제 우리는 정말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남고를 갈 것인가? 여고를 갈 것인가? 남녀공학을 갈 것인가?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면 여러분 고민을 참 안 해도 될 텐데, 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일반고로 갈 것인가, 자사고, 외고, 뭐 특목고로 갈 것인가. 물론 지금 이제 특목고 대부분은 이제 입시가 끝났지만, 그리고 예고, 외고, 예고 막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거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까지를 시골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 여고 하나 있었어요. 여고만 하나 있고, 남녀공학을 가려면 또 멀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그 여고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시골이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입시에 또 이런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어서 도시로 가라. 그래서 도시로 갔어요. 근처에 있는 좀 소도시로 가서 입시를 거기서 이제 해야겠다 했는데, 거기도 평준화 지역이었어요. 평준화 지역인데 좀 평이 안 좋은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또 생각을 했죠. 아, 저기는 좀 날라리 학교 같은데 저기 가서 얘가 잘할 수 있을까? 얘는 분위기를 많이 타는 애인데. 그래서 저희 엄마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로 무조건 보내야겠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자사고를 선생님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공부를 다들 잘해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뭐 그 지역, 우리 지역에서는 다 뭐 1등하고 뭐 이랬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1등은 그 도시로 나와가지고 자사고로 갔더니, 제가 처음에 우리 반이 49명이었는데 48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니다. 나 왜 이렇게까지 못하는 애가 됐지? 하면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저는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엄청 성적이 진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올려봤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를 저는 정말 많이 타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많이 타는 학생인지 아닌지, 제가 만약에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다른 애들은 자든 말든 공부를 하든 말든 아무렇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그 시골에 그 여고를 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물론 유리했을 수도 있고, 거기서 무슨 지역 균형 전형, 뭐 농어촌 전형 뭐 이런 걸로 대학을 또 더 잘 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나온 학교나 저의 어머니의 선택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그게 저한테 딱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도 지나고 나서 이 학교를 내가 나오기를 잘했다, 그리고 이 학교에 가서 내가 정말 크게 도움이 됐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학교 선택을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학교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입학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고1 때 내신 성적이에요. 고1 때 내신이 거의 대부분 그냥 쭉 이어져요. 고1 때 내신을 잘 받는 학생들은 고2 때도 악착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면 아까우니까. 이거 1등급 받았던 거 내가 2학년 때도 이어지면 그대로 정말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텐데 아깝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1 때 망쳤다. 너무 막 등급이 5등급, 6등급이다. 근데 2학년 때 갑자기 내가 뭔가 진화를 해가지고 성적을 점프시킨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고1 때 내신만 좀 독하게 마음 먹고 하면 2학년 때는 오히려 지키기는 편해요.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포기를 해요. 내가 지금 1학년 때 등급이 이렇게 3, 4등급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5등급 나왔는데 나는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차피 2학년 때 갑자기 잘한다고 해서 평균이 좀 올랐다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좋은 학교 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부분 2학년 친구들, 1학년 때 내신 망친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돌려요. 그래서 1학년 때 1, 2등급 받은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1, 2등급이 되는 경우가 많고, 2학년 때는 내신을 많은 친구들이 포기를 해요. 물론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고1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선생님도 중학생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중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중3인데 고1 거 수업을 들어요. 세화고를 가겠대.
세화고로 정해놨으니까 어차피 중3 내신 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화고는 중3 내신 안 들어가니까 그냥 중3 때 세화고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세화고 내신 준비할 때 그냥 같이 하고 내신 시험 좀 풀어보고 하면서 준비하겠다고. 교과서가 안 바뀌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1년 내내 고1 거를 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긴장감을 갖고 세화고에 진짜 진학을 하고 가서 잘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그 학생이 똑같이 뭐 고1 때 가서도 1등급을 받는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긴장하고 준비한 학생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도 지금 기억하시고 1학년 때부터는 꼭 1등급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좀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제가 고3 거를 지금 좀 잘라놨긴 했어요. 여기 원래 배부 받으셨던 거에는 고3 거가 있을 텐데 학생들이 고1 때 얼마나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성취도 분포에서 A 받는 학생들의 비율, 이거 비율이라서 퍼센테이지인데요. A의 비율이 내신을 빡세게 공부하는 친구들의 비율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성취도라는 건 물론 문제 난이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정해놓는 건데요. A를 받는 친구들이 사이에서 거의 여기 72.9%면 1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거의 다 A였다는 얘기예요. 고1 때 상문고등학교에서 지금 2023년 올해죠. 올해 1학년 친구들이 1학기 때 A를 받은 친구들이 72.9%나 돼요. 다들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다들 중요한 걸 아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뭐 C, D, E 이렇게 버리고 가는 친구도 거의 없죠. 수학도 마찬가지 66.0%의 친구들이 A를 받았고 영어도 40.5%죠. 2학년으로 가볼게요. 2학년을 보시면 문학이 국어예요. 그런데 30.6% 어때요? 확 떨어지죠. 문학을 좀 이제 문학이 안 중요해서는 아니에요. 근데 내신을 조금 버리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줄죠. 그리고 영어는 더 심각하죠. 영어는 왜 이렇게 많이 더 줄까요?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이랑 수능이랑 괴리가 좀 크다고 생각해서 달달 암기하고 본문 외우고 이런 거에 시간이 아깝고 수능 공부에 치중해야지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극단적으로 생기기 때문이기도 해요. 3학년이 되면 또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해요. 3학년은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이랑 뭐 수능 완성 이런 수능 연계 교재를 학교에서 먼저 나가기 때문에 3학년에는 오히려 이 비율이 조금 더 올라요. A 받는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전문 이런 선택 과목도 수능에 들어가고 수능형 문제나 수능 텍스트 가지고 이제 준비를 많이 시키시니까 3학년 되면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경문고, 저희 이제 학원 바로 앞에 있는 학교인데요. 경문고를 한번 볼게요. 1학년이 이번에 국어가 30.5%가 A예요. 그리고 수학은 22%가 A, 영어는 43%가 A인데요. 2학년은 영어는 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이랑 국어는 어때요? 오히려 올랐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긴 좀 비밀이 있어요. 지금 고2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외고 폐지시킨대. 야, 자사고 없어진대. 야, 이제 다 일반고가 유리할 수도 있어. 야, 자사고 대비 일반고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하다가 특목 자사고를 안 쓰고 원래는 갈 만한 실력인데 일반고로 간 학생들이 특히나 동작구에 많았어요. 그래서 동작구 친구들, 동작구 학교들이 거의 이런 양상이에요. 2학년이 공부를 잘해. 역대급으로 우리 학교에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왔어. 이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이 A 받는 아이들이 확 높아졌죠. 이 친구들이 1학년 때는 지금 1학년 때보다 2022학년도 자료도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국어도 A 받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지금 1학년 아이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특이한 해가 있어요. 특이한 이유가 있는 것들 다 좀 이유가 또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대부분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A 받는 친구들의 비율이 줄어들더라.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학교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다르네. 그럼 나는 그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좀 못하는 학교에서 나 홀로 꿋꿋하게 외로운 소나무처럼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인지 그걸 좀 판단해 보시면
내가 좀 더 적합한 학교를 알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학교를 찾아주세요. 유리한 학교가 있어요. 학생들마다. 유리 분리가 또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유리 분리, 우리는 당연히 유리한 학교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다 똑같이 잘할 수 있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참 간단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한 학교, 불리한 학교가 나눠져 있어서 우리는 유리한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아요? 그 입시 설명회 영상이나 타 학원들 영상들 이제 올려놓으신 거 보면 거의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특정 학교를 딱 지정해가지고 말하거나 특정 학생에게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원론적인 얘기들, 뭐 이 학교는 분위기가 좋고 이 학교는 뭐 이렇게 성취도가 좋고 이 학교는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뭐 입결이 좋고 뭐 진학률이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 사실 별로 이제 쓸데가 없거든요. 왜냐면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 말고 우리 학생, 나,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적용되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공시 자료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각 학교 홈페이지까지 같이 보시면 좋고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학교가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학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 위치를 알면 좋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피지기 하기 위해 일단 나를 알기 위해 학교 담임 선생님께 과목별로 국영수, 우리 아이가 등수가 어떻게 됐나요? 정규 등수 좀 알려주세요. 국영수 등수 정도는 알고 우리 아이의 위치를 좀 파악해 놓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위치도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아이 정말 다 100점, 아니 100점이었으면 다 전교 1등이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저 점수가 다 90점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대체 몇 등 정도 한 건지 좀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문제가 쉬운 학교를 갈 것이냐, 뭐 공부 분위기가 좋은 학교를 갈 것이냐에 대한 거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 결과적으로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진로에 따른 활동 유무, 그러니까 뭐 공식 동아리가 뭐가 있는지,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걸 주로 교육을 해주는지 그런 걸 봐야 되고, 교과별 학업 성취사항, 아까 그 A, B, C, D, E 그거 있죠? 그것도 다 공시되어 있는 자료예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서 분위기가 어떤지. 학교마다 다 달라요. 보통 잘하는 학교들, 특목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A 비율이 90%가 넘는 학교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리고 세화고나 뭐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학교들, 서울고나 상문고나 분위기 괜찮은 학교들,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를 좀 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거 좀 심한 학교는 제가 이렇게 자료 찾으면서 보니까 동작구에도 4%뭐 이런 데 있더라고요, A 비율이. 공부를 거의 놓은 친구들도 많은 그런 데도 많고, 어디가 우리 아이한테 유리할지 어머님들이 이제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불리 과목이 학년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내가 유리한 과목이 2학년 때 많을수록 좋아요. 내가 불리한 과목이 2학년 때 많을수록 안 좋겠죠. 학교별로 2학년 때 선택 과목이나 배우는 과목이 달라요. 그것도 역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년별 인원수, 이게 왜 중요해요? 인원수가 적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한 학년에. 그 학년별 인원수도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시 자료 보면 다 나오는데 100명이면 4%인 4명까지만 1등급인 거예요. 근데 몇 명 전학 간다, 전학이 나가, 2학년 때 나갔어. 이러면, 그리고 이과, 문이과 나뉠 때 더 인원이 적어졌어. 그러면 1등급이 전교 1등을 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인원이 좀 많은 학교가 조금 더 유리하다. 내가 이과 갈 거다? 이과 선택하는 인원이 좀 많을수록 내가 등급받기 유리하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신 기출 시험지예요. 학교마다 시험지 포맷도 다르고요. 시험지 색깔도 달라요. 글씨 크기도 다르고요. 글씨 폰트도 달라요. 오늘 아까 상담 오셨던 어머님 계셨는데 상문고 기출문제 시험지를 보여드렸어요. 놀라셨어요. 안 보여요.
글씨를 이게 이렇게 짜잘해요 하면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짜잘한 글씨도 잘 볼 수 있는 학생이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지도 시커멓고 글자도 좀 더 시커먼데 이게 좀 잘 안 들어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읽기가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장에서 처음 겪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시험지 구경해보고 풀어보고 분석해보고 나한테 유리한 문제 위주로 나오는지 불리한 문제 위주로 나오는지 여기 근처 학교들 거의 다 사립이잖아요. 선생님들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면 그 선생님들이 낼 문제의 유형들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고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문제 유형이 나오는 건지 불리한 문제 유형이 나오는 건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하냐? 어머니 아버님들 아니 봐도 모르시겠다 하면 학원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학원 강사들 그런 거 되게 잘합니다. 우리 아이 50점인데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어머니 이거는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런 거는 배우면 이 아이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아이가 사고력 유형이나 지금 어휘력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 학교 가면 유리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똑같이 50점이라도 이런 문제를 틀리면 이거는 좀 힘든데요. 이거 좀 가면 불리해요. 어휘력 채우셔야 되고요. 이런 거 이런 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런 거 체크 받으셔야 그 학교 가서 유리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불리해. 지금 당장은 가면 당연히 불리해. 여기 가면은 뭐 세화여고 가면 당연히 막 이런 문제 유형이 우리 애가 되게 약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만약에 시험지 원본으로 복원해서 한 번씩 풀려봤어. 그럼 아이가 알 거 아니에요. 너 이런 거, 이거 어휘력 이런 거 보완하지 않으면 가서 되게 힘들어.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12월, 1월, 2월 동안. 그 3개월 동안 다 채워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체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신 기출시험지, 우리 아이가 이과 갈 거다. 그러면 국영수, 과탐까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문과 갈 거다. 그럼 국영수 정도만이라도 꼭 갈 학교들 내신 기출시험지 원본으로 구하셔서 풀려보시고 분석 받아보세요. 각 학원 선생님들께 그거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영어학원에서 내가 서울고 가야 되는데 서울고 시험지 원본 복원해주세요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 이제 고등학교 때 계속 보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판단하셔야죠. 자, 그리고 입시 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도 이용을 하실 수 있죠.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요. 좋은 양질의 정보가 그냥 공짜로 다 풀려 있다는 말이죠. 근데 물론 이게 맞는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 이거 객관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도 저게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거 판단하셔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누가 확인해주고 공식적으로 뭐 책임져주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뭐 사실 유무나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공신력 있는 뭐 대형 학원이랄지 뭐 이런 데서 하는 유튜브 이렇게 안내, 입시 정보 제공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대입 전형이나 뭐 신설 학과 정보에 대한 거나 그런 것들은 영상도 찾아보시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입시 정보라고 써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거 좀 보셔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간혹 고3 때 가가지고 입시 컨설팅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거 좀 쓸데없다고 봐요. 고3 때 입시 컨설팅을 가는 게 아니라 입시 컨설팅을 가시려면 우리 아이가 학교가 정해졌어. 그럼 바로 가는 거예요. 학교가 정해졌네? 세화고에 붙었네? 세화여고 붙었네? 아니면 뭐 서문여고나 뭐 어디로 결정이 됐네? 그러면 입시 컨설팅 가셔가지고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내는 게 맞을지 진로를 어떻게 정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맞을지를 확인을 하셔야 1학년 때, 2학년 때 생기부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게 되는 거지 3학년 때 입시 컨설팅 가시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 이거 채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2학년 때 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의 소리만 듣고 오실 거고 그리고 3학년 정작 지금 돌아가가지고 1, 2학년을 어떻게 되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냥 이거 좀 후회가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시려면 고1 때 가셔가지고 방향 정하시는 게 맞고 3학년 때는 차라리 입학 지도를 많이 해보신 그냥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시는 게
그냥 돈도 절약하고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입시 컨설팅을 나중에 고3 때 가볼까 하셨던 어머님들은 학교가 결정되면 그냥 바로 가세요. 만약에 학교가 결정은 됐지만 입시 컨설팅까지 가야 되나 싶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오세요.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가장 유리한 학교 어떻게 찾아요? 이제 그 교육과정이 어떻게 뭐가 다른지 대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고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서울고는 지금 수학이 2학년, 그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데만 볼게요. 수학이 2학년 1학기에 수학 1만 들어가고 2학년 2학기에는 수학 2가 들어가요. 그리고 확통과 미적은 3학년 때 교과로 들어가고 각 6학점. 오, 되게 세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시 자료예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세화고를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세화고를 보시면 2학년 1학기에 수학 1, 수학 2. 수학이 몰려있어요. 한 학기에 6학점. 그리고 밑에 보시면 2학년 2학기에 또 6학점. 확통, 미적, 경제수학 중에 택 2과목. 각 3학점 정도씩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2학년 때 수학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수학 선행 하나도 안 돼 있는 친구들 세화고 가면 왕창 고생하겠죠. 1학년이야 뭐 그냥 보낸다고 해도 2학년 선택 과목은 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유불리 과목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뭐 과학 무슨 생물학과 갈 건데 생물 2 뭐 이런 거 개설 좀 안 돼 있다 이러면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정하셔야.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입학 전까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일단 3개로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기본기, 습관, 고1, 2 모의고사. 일단 기본기예요. 고등학교 시험 범위가 대체로 중학교의 3, 4배 정도 되고 진짜 많은 학교는 20배, 30배도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시험 기간 닥쳐가지고 부랴부랴 시험 대비해보자 이러면 성적은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거의.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1 3월부터 내신 모드 무조건 내신으로만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본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보세요. 문제는 개념을 안다는 걸 전제로 나와요. 응용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예시하고 선택지, 보기 이런 작품들은 학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도 고1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다 개념은 물론 기본 작품 텍스트로 이렇게 제시된 거는 배운 거 그리고 고1 거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고2, 고3 거기 때문에 기본기 없는 학생이 따라가기엔 좀 힘들다. 그리고 따라갈 수는 있죠. 우리 목표가 5등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등급에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 준비 탄탄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습관. 옆에 스마트폰 사진 해놨죠. 이거 지금 문제예요, 정말. 남들 잘 때는 자야 돼요, 여러분. 자, 어머니, 아버님들 모르시고 계세요. 지금 속고 계세요. 아날로그 시절이었으면 애들 인서울 다 했을 거고 이 아이는 충분히 서울대 갔을 거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충청도에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왜? 휴대폰 관리를 못했거든요. 스마트폰에 절제를 못했어요. SNS도 어머니들 뭐 이렇게 딱히 뭐 올릴 게 없으면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SNS 제가 저번 주에 들은 얘기인데 SNS 우리 청소년들의 평균 사용 시간이 잠자는 시간보다 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잠자는 시간보다 SNS를 더 길게 사용을 한대요. 청소년들이. 시간이 어딨어요. 잠을 줄이고 학교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다 SNS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 어머님 아버님들도 유튜브 보시면 알고리즘 따라가다 보면 추천하다 보면 밤 새실 수 있을걸요? 우리 아이들은 그 절제가 안 돼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게임도 빠지면 이것도 단계를 또 레벨업을 해야 돼요. 이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뭐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도 뭔가 톡이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휴대폰으로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애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는 스마트폰 없고요. 우리 애는 그냥 그 아날로그 그 2G 폰 써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학원에 와가지고 졸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래? 왜 이렇게 졸고 있어? 일어나.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선생님 좀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어제 밤새가지고 정신이 너무 안 들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뭐 하느라고 밤을 샜어? 네가
절대 공부를 하지 않을, 공부하면서 밤샐 캐릭터는 아닌데 이게 말하면 제가 유튜브 하느라고 아니 뭐 SNS 보느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야, 너 어머니께서 그거 아셔? 아니요. 엄마는 모르는 공기계가 몇 개 있죠. 당근에서 10,000원 주면 사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들 주무실 때 애들은 다이나믹한 밤을 새벽을 보내고 다음 날을 맞이한답니다. 그러면서 컨디션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좋은 수업에 이렇게 비싼 수강료 내고 등록해 주시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이하고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야, SNS 때문에 진짜 대학이 몇 개 밀린대, 지역이 바뀐대, 그런 좀 진지한 얘기를 통해서 아이의 좀 정신 상태를 조금 바꿔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이제 수업에서 이렇게 애들한테도 많이 잔소리를 해요. 그거 가지고는 휴대폰을. 근데 절제가 진짜 힘들거든요, 애들은. 어른들도 힘든데. 그래서 꼭 한 번은 아이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고1, 2 모의고사. 내신이 중요하다면서 아까 계속 지금 내신 얘기하다가 모의고사는 왜? 라고 물으실까봐. 이것도 내신을 위한 거예요. 일단은 50%는 내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의 선택지, 보기 작품, 이게 다 고1, 2 모의고사 작품들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학교마다 고1 때 모의고사 기출을 프린트로 추가 배부해가지고 주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반포중 2학년 시험 문제 그 범위에 고1 거 모의고사 기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중1, 중2까지 내려왔어요. 심지어 서문여중도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에 고2 난이도의 문제들 프린트로 계속 뭔가를 주셔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가야지. 그리고 고1, 2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아이들 고1, 2 때 뭐 할 건가요? 내신 해야죠. 내신을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그런 구멍이 나잖아요. 모의고사 갑자기 엄마 나 이제부터 수능 공부할 거야 해서 갑자기 애들이 다 1등급이 나오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고3 때 공부해가지고 올리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방학 때 계속 다 해놔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는 방학이 지금 제일 긴 방학이거든요. 12월, 1월, 2월 이 3개월에 걸쳐가지고 고1, 2 모의고사는 싹 다 끝내고 가야 된다.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학 때 고2 기출 모의고사 가지고 모의고사 합니다. 고1 모의고사는 왜 안 하나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중3 때 다닌 학생들은 싹 다 끝났고요. 이건 혼자 풀어도 풀어요. 근데 고2 거는 혼자 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난이도를 좀 올린 이유는 다 있다는 거. 이게 아이들을 위한 거고 방향 자체가 내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고2 정도까지는 끝내고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인근 고등학교 국어 문제 특성. 원래 어려웠거나 아니면 어려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내신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입시 결과가 좋아져요. 그럼 학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입결 좋은 학교들 어머니들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서울대 많이 보내고. 근데 서울대 많이 보내려면 1등급이 넉넉하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1등급이 많으려면 고정적인 1등급을 만들어줘야 돼요. 학교에서. 그럼 문제가 쉬우면 안 돼요. 왜냐면 3등급 애가 갑자기 문제가 조금 쉬웠고 내가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겠어. 1등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1등급 애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고정적인 1등급이 없어지면 그 학교는 수시, 학종이나 교과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고정적인 1등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를 어렵게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야 1등급 받는 애들이 계속 1등급을 받고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좀 올려볼까 하는 애들이 못 올라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의 1, 2등급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의 문제의 난이도가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된다. 개념을 활용한 첫 번째 그 칸에 보시면요. 심화 문제의 양과 배점이 대폭 증가 추세. 그러니까 애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 작품, 부교재, 프린트 이런 걸 써가지고 시험 문제 범위 자체가 엄청 많아져서 공부하기가 되게 버거워지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학습 부담을 줄여주려고 엄청 줄였어요. 거의 반 정도로 줄었는데 그럼 뭐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데 막 주시는 거예요. 프린트를. 그래서 처음 본 작품이나 추가 프린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험지 안에 등장하는 글자의 양과 시험지 페이지 수도 엄청 늘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뭐 몇 장 안 되는 그런 시험지가 아니고 이제 14장, 뭐 15장 이거는 그냥 예산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킹 시간 빼면 40분 만에 다 읽고 풀어야 돼요. 근데 상문고 시험지들 같은 경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세요. 와, 이렇게 작은 글씨를 이거 어떻게 다 읽고, 와, 세화하고, 와, 이런 서술형을 이거를 언제 다 쓰고 있어. 뭐, 세화하고는 서술형, 와, 이거 옮겨 쓰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거 그냥 답안지에만 답을 써야겠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풀려면은 우리 애가 좀 진화된 상태여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보면서, 야, 진짜 어렵다. 이 선생님도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셨지? 하고 감탄하고 있으면 이제 그때는 좀 늦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올 국어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시키는지 우리 12월, 1월, 2월에 걸쳐서 이 3개월의 황금 같은 겨울학기 예비고 정규반에서 우리가 하는 건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고1 내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처 학교들 중에서 이제 서초고나 뭐 상문고 이런 일부 학교들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가 문학 문법이에요. 문학 문법. 문학 문법이 거의 전부예요. 문학이 거의 70% 정도, 문법이 거의 20% 정도 비중이고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이 10% 정도 나오는데 문학과 문법은 진짜 어렵게 나와요. 교과서에는 문학, 독서, 언어, 매체, 화법, 작문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문학, 문법 위주로만 고1 시험지를 쫙 깔았어요. 그래서 문학 문법은 난이도도 되게 높게 나오고 이게 작품 뿐만 아니라 정말 선택지 그냥 자체가 다 어렵고 보기도 어렵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채웁니다. 그거를 이제 주로 이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 문학이 2시간, 문법이 1시간.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가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1시간.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2 기출로 가요. 고2 기출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거의 독서 위주로 갑니다. 풀고 이제 분석하고 이런 건 이제 어려운 문학이나 문법 경우에는 보지만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작품들은 10년 정도의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은 다 숙제 교재에 넣어놨어요. 숙제도 이제 안 해오면 남아가지고 이렇게 풀거나 뭐 다른 날에 또 와서 체크 받거나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갑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추려서 제일 중요한 것만 하는데도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다 하고 들어가야 우리 아이들이 고1 내신을 좀 잘 챙길 수 있다. 그래서 뒤에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딱 하나예요. 목표는 다 똑같아요. 고1 내신 1등급. 고1 내신을 1등급에 가깝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고1은 학기 중에 그냥 내신만 해요. 모의고사 뭐 중간중간 학기 중간중간에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방학 때 좀 처리를 해놔야지. 방학 때 안 하고 학기 중에 모의고사 내일 모레 본다 그래가지고 저 내신 수업 오늘 결석해 이런 거 안 돼요.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모의고사 조금 뭐 흔들리더라도 방학 때 채워야 돼요. 이제는 작전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에 좀 치중을 할 것이다. 자, 저희 학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단연간에 저희가 이제 학원이 좀 많이 커졌고 인원도 많고 선생님도 많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맘카페 같은데 악플이 많아요. 악플이 많은데 그 악플 내용 그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많아서 복불복이에요. 이런 내용이 아픈데 지금도 참 얘기를 언급하자니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많아요 저희가. 근데 선생님이 많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많아야 특정 학교 특정 학년을 담당해 주실 분들이 생기고 그 학교를 담당해 주실 분들의 풀이 좀 넓어야 아이가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랑 안 맞아 옮길 수 있는 뭔가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이. 그래서 아이하고 맞는 선생님으로 찾아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경문고 1학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시고 막 체크 막 많이 하시고 이러고 어떤 선생님 따뜻하고 다정하게 이 아이를 좀 잘 돌봐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이런 성향도 다르시고 아무래도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뭔가 방식이 조금씩 다르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맞는 선생님도 있고 안 맞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문고 거의 최상위권 뭐 상위권까지는 쭉 저희 줄 세워가지고 다 저희 학원 다녀요. 학원 안에서의 등수가 거의 학교 등수랑 똑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학교, 그리고 교과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허덕거리면서 저희는 교재를 만들지 않아요. 선생님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다 교재 작업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교재 작업을 그리고 교재 작업 팀만 합니다. 그래서 교재 작업 같은 경우에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오히려 그거 하다 보면 애들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프린트 한 장이라도 다 체크해가지고 프린트 한 장에 대한 교재가 한 권이 나와요. 그런 학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재만 살 수 있냐 이런 문의 진짜 많이 와요. 근데 교재만 팔고 이러지 않고요. 그 교재도 우리 이제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재도 좀 신경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데 비해서 학생들은 정말 웬만한 대형 강의 하시는 학원들만큼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반에 정원이 좀 적은 편이에요.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 마주치고 얘가 뭐 잘하는지, 얘가 뭐 못했는지, 얘가 어떤 게 어려운지를 좀 파악하실 수 있는 인원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등학생들한테 특히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내신에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관리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교재를 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담당 선생님이 챙겨주세요. 조교가 챙기는 거랑 달라요. 담당 선생님이 챙겨야 수업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이거 어렵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런 문제 더 틀렸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해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점수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4등급 찍고 와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3, 그 다음 2, 그 다음 1 해서 1, 1, 1, 1 계속 가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번에 수능도 뭐 100점 하나 틀리고 뭐 2개 틀리고 뭐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아이들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본 체크리스트에서 이거는 제가 재미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세화 남녀고 갈 때 수학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 그러니까 거의 재미식 느낌이긴 한데 이게 사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이거 한번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갈 학교들이 있는 페이지 잠깐 멈춤 하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띄워드릴게요. 근처에 이제 여기에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저희 학원 친구들 중에 이제 많은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들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희 자사고, 외고, 입시 대비도 합니다. 요거는 학원 블로그에 자세하게 써 있긴 한데요.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일단은 가르쳐 드리고 어떻게 써야지 합격이고 불합격인지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학원에서 이거 한 10년 동안 자사고, 외고, 입시 과정을 했었거든요. 대원 외고, 하나고, 청심국제고, 이화외고 뭐 이런 학교들도 다 저희가 대비를 했었는데 이게 생기부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학생들 외에는 한 명도 여태까지 떨어진 학생이 없어요. 근데 생기부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기부를 보여주시면 요거 때문에 사실 떨어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근데 물론 이제 안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간혹 출결에 뭐 미인정 이런 게 좀 많거나 그리고 학생 그 종합 행동 특성 종합 의견에 조금 안 좋은 어휘들이 깔려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사고, 외고, 입시에서는 특히나 자사고 성적이 안 보이잖아요. 성적을 추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지 않나 싶으면 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나온 느낌의 자소서를 써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서 써왔대. 100만 원 주고 이거 써왔대요. 어머니가 써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자소서. 물론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 문제가 진짜 어려워져요. 문제가 어려워지는 난이도 자체가 아주 그냥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 가지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떨어지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써준 자소서는 그냥 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어머니들이 제가 딱 한 문장만 써줬어요. 근데 저 그 한 문장 거의 찾아요. 저도 찾는데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 못 찾으시겠어요? 이거 말투 그냥 어머니인데? 이게 좀 그러면 어렵게 나와요. 이거 의심되면 사람이 좀 의심이 무서운 거잖아요. 의심이 되면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받아야지.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면접 문제를 조금 더 까다롭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 이제 이렇게 자소서 과정은 자소서를 제출을 하신 거를 주시고 생기부를 제출해 주시면
모의 면접 문제를 만들어 드려요. 면접 예상 문제. 이거 좀 많이 만들어 드리긴 하는데 요 안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90% 정도의 적중률로 이제 받아보시면 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최소 2번의 모의 면접을 해봐요. 그러면 그걸로 리뷰를 해드리고 영상 녹화도 해서 다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가 좋고, 이제 면접 오히려 모의 면접이 훨씬 더 떨렸어요. 면접은 잘 봤어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다 붙어가지고 옵니다. 일단은 이번에 449 외고 조금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첨해서 좀 떨어지면 그거는 또 곤란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좋은 작전을 세워서 꼭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진학을 해서 저희 학원에서 국어 점수 잘 만들어서, 다른 과목도 물론 잘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도 우리 아이들 입시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저의 설명에 다시 그 리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